투자론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9문제 출제했죠. 재작년에는 7문제. 저희들이 이제 출제 빈도를 출제 위원들이 정할 때 이 투자 이론과 이 금융을 여기에 세트예요. 투자 금융 묶어서 30%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투자가 7문제 낼 때는 금융 5문제 이렇게 뭐 투자가 9문제 낼 때는 금융 3문제 하여튼 합쳐서 12문제가 여기서 출제인데 계산 문제도 제일 많이 여기서 이제 출제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30%가 되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 30%에 반 맞이도 15점이잖아요. 15점. 그래서 이쪽에서 반 이상 맞으면 개로는 80점까지는 가볍게 나와요. 다 틀리면은 이제 60점이 간다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실 때 무엇을 맞출 것인가, 그걸 잘 보면서. 자, 우선 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에서의 재무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 지렛대 효과죠. 그러니까 지뢰라는 것은 결국은 이 남의 돈, 부채를 지렛대 삼아서 내 수익률을 높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 또는 레버리지 효과죠. 자, 이 지렛대 효과는 부동산을 고가의 상품이니까 부동산을 사는데 일정한 자금은 남의 돈, 타인 자본을 조달할 수밖에 없죠. 타인 자본 또는 차입금을 조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야 돼. 막 타인 자본이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를 한다? 전액. 뭘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전액 자기 자본. 전액 내 돈을 투자하는 거죠.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고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당연히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지렛대 효과는 발생을 하지 않고, 금융은 뭐죠? 여러분, 금융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는 걸 금융인데, 금융이 있어요, 없어요? 전액 자기 자본 투자니까 남의 돈 융자 안 받았으니까 자금을 융통받음으로써 생길 위험도 당연히 없어요. 없다는 걸 늘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타인 자본을 이용해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고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선 비교하면서, 자,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요, 부채 비율이 바뀌어요. 자, 부채 비율. 자, 작년에 또 우리 출제된 용어죠. 정답으로 물었습니다. 작년에 이 수식. 여러분, 타인 자본이죠. 자, 타인 자본을 이용하니까,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한 금액 중에서 타인 자본인 부채를 얼마나 이용하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죠? 내가 투자한 금액이 달라져요. 내가 투자한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타인 자본을 얼마 이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금액이 달라져요. 그럼 내가 투자한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뭐도 달라져요? 수익률도 달라지죠. 이 부채 비율의 변화를 통해서 또 자기 자본, 여러분 지분은 자기 자본입니다. 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지렛대 효과인데, 자, 지분 수익률. 우선 올해 또 출제가 예상되는 상당히 중요한 수식이죠.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지분 수익률. 지분 투자액에 대한 뭐의 비율? 세전, 소득세를 납부하기 전, 세전 현금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 자, 세전 현금 수지는 무엇을 의미하죠? 세전 현금 수지는 영업소득, 순수익에서 대출금에 대해서 우리는 원금이자 갚아야 나가야 되는데,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을 말하죠.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 자, 우선은 이 지렛대 효과죠. 자, 1번 보시면은 레버리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에 부채 비율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증감이 이 자기 자본 수익률, 이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뭐라고 한다? 지렛대 효과다. 그럼 지렛대 효과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수익금 지렛대 효과. 자, 이 수익금 지렛대 효과는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우, 즉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뭐 갭 투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수익금 지렛대 효과예요.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우. 자, 주택 가격이 3억인데 전세금이 2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단순히 얼마만 있으면 돼? 자기는 5천 있으면 그 주택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우를 수익금 지렛대 효과. 그리고 이제 퍼센티지, 수익률. 이제 퍼센티지로 가죠. 수익률 지렛대 효과는 또 세 가지로 나눠 봅니다. 플러스 이 정액 지렛대 효과, 정액 지렛대 효과, 중립적 지렛대 효과, 마이너스 부의 지렛대 효과를 보는데, 여러분 투자의 장점은, 여러분 투자를 하려면요 요걸 누려야 돼. 정액 지렛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손실을 보기 위해서 투자는 안 하잖아요. 뭐 이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그러면 이 정액 지렛대 효과는 이 조건이 있겠죠. 우선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 근데 여러분 남의 돈을 이용하니까 이 남의 돈을 지렛대 삼아서 요 내 수익률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분 수익률이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이 종합 수익률. 자, 시험 문제는 또 종합 수익률을 다른 용어로 출제를 많이 하죠. 우선은 총 투자 수익률로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또는 총 자본 수익률로도 많이 나오죠. 종합 수익률을 다른 말로 총 투자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자, 분모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뭐죠? 총 투자 금액에 대해서 영업소득,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여러분 올해 시험에 요 두 개 모르면 올해 큰일 나요. 올해 시험은 요 두 개 반드시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꼭 알고 들어가야 돼요. 왜? 원래 출제하니까. 모르면 큰일 납니다. 저당 수익률. 자, 여러분 저당 수익률은요,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저당 수익률은 대출 금리를 얘기해요. 그럼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는 저당 수익률은 뭐죠? 대출 금리인데, 그러면 여러분 돈 빌렸잖아요. 돈 빌렸는데 대출 이자율을 갚고도 내 수익률이 더 높으면 뭐예요? 투자, 융자를 얻어서 투자 잘했다 이 말입니다. 남의 돈을 이용해서 대출 금리 갚고도 내 수익률이 더 높았으니까 투자 잘했지. 근데 이게 서로 다 같았다. 네? 대출 금리가 어떻게 돼요? 융자를 받아도 요 두 개가 같아서 융자 받기 전과 똑같아요. 이건 중립적. 근데 융자를 받았는데 대출 이자율보다 오히려 융자를 받아서 투자했는데 지분 수익률이 하락을 해서 오히려 대출 금리보다 작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뭐죠? 투자 잘못한 거지. 부의 지렛대 효과. 그래서 여러분 요걸 누려야 됩니다. 2번 지문 보세요.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총 자본 수익률. 요 얘기죠. 이 총 자본 수익률이 뭐보다? 저당 수익률보다 크면 뭐가?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했다. 이게 2번 설명이거든요.